구쌤의 거꾸로 한국사. 이번 시간에는 무신정권 시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려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무신정권은 꼭 1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출발이 되는 무신정변부터 이 시간에 살펴볼게요. 문벌 귀족 사회였던 고려 전기에 그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일어난 사건이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벌 귀족의 권력 독점은 여전했고 문벌 귀족, 문신들에 의한 무신의 차별, 무신에 대한 차별도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인종이 죽고 즉위한 임금이 의종입니다. 의종은 자신의 측근 세력, 환관 세력과 무신들을 나름대로 기용을 하면서 이 문벌 귀족에 대해서, 문신들에 대해서 견제를 하려고 하죠.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개혁이 실패하면서 이 의종은 개혁 의지가 상실되는 거죠. 개혁 의지를 잃은 의종은 이제 문신들에게 기대해서 사치와 향락에 빠집니다. 즐겁게 춤을 추며 술 마시며 논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서 이제 무신에 대한 차별은 더욱더 심해지게 되고, 이제 무신에 대한 문신의 무시는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 단적인 예가 아마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라고 하는 자가 여기 정중부, 그림 속의 정중부에 수염을 태워버리는 이런 무리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는 거죠. 이제 정중부를 중심으로 한 무신들은 이 상황을 엎어버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의종과 문신들이 보현원이라고 하는 절에 행차를 가게 되는데, 놀러 가게 되는 거죠. 이날을 디데이로 삼아서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중부와 이의방 등의 젊은 무신들, 정중부를 중심으로 한 무신들은 이의방과 같은 젊은 무관을 거느리고 무신들과 함께 무신들이 문신들을 죽여버리고 의종을 폐위시켜버리고 새롭게 명종이라고 하는 임금을, 의종의 동생입니다. 동생 명종을 새로 왕위에 올리는 거죠. 무신정권 초기에는 좀 혼란이 가중됩니다. 어떤 혼란이 있었는가 살펴볼까요? 앞서 봤던 그림에서 봤던 젊은 장수 이고와 그 다음에 이의방이 권력을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는데요. 먼저 이고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되려고 이렇게 좀 시도를 했던 흔적. 물론 이거 이제 이의방이 이고를 타도하는 명분이 됐었으니까 뭐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고가 이렇게 왕이 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방이 이고를 죽이는 거죠. 그러면서 권력을 잡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중부와 권력을 나누는 거죠. 하지만 이의방이 좀 더 적극적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의방은 자신의 딸을 태자의 부인 태자비로 보냅니다. 사실상 권력을 장악하게 된 거죠. 정중부는 나이가 지긋한 분이어서 그런지 일단 관망을 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이의방은 한 4년 정도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신났죠.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기회를 보고 있던 정중부와 그의 아들 정균에게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이제 보면은 그 사이에 경주에서 김보당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김보당은 문신이거든요. 여기다 어디 써볼까? 김보당은 문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무신 정권에 반대하는 반무신난을 일으키는 거죠. 거제도에 쫓겨가 있었던 의종 임금을 경주로 모시고 나와서 난을 일으키는데, 이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중부는 이의민이라고 하는 젊은 장수, 뒤에 나오네요. 나중에 권력을 잡게 되는 이 이의민을 보내서 이 난을 진압하게 합니다. 이의민은 가가지고 이 난을 진압하는 와중에 전 임금이었던 의종을 죽여버리죠. 뭐
그런 일도 벌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서경에서는 조이총의 난이라고 해서 서경유수 조이총이 난을 일으킵니다. 이 조이총의 난을 진압하러 이제 이의방과 그리고 정균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균이 이제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의왕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균과 정중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정중부는 이제 시중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사실상 임금 이상의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정균과 정중부 부자의 횡포가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특히 이 정균이라고 하는 자는 왕을 겁박해서 공주하고 결혼, 그러니까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되겠다는 거죠. 왕의 사위가 되겠다고 이렇게 결혼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횡포를 부립니다. 그러자 이 사진 속의 인물 멋지게 생겼네요. 경대승이라고 하는 26의 젊은 무장이 정균을 죽여버리죠. 정중부도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면서 권력을 잡죠. 경대승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도방이라고 하는 호위부대를 창설해서 유지하는데요. 이 도방을 중심으로 이제 도방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권력을 장악합니다. 한 몇 년 권력을 장악해서 정치를 잘합니다. 4년 정도 잘했는데 안타깝게도 경대승은 이른 나이에 죽고 맙니다. 이 사람은 왕을 겁박하지도 않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했던 젊은 장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죽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이의민이라고 하는 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이의민이 이제 13년간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이의민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이 이의민은 아버지가 소금 장수였어요. 어머니는 절의 노비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분이 좋지 않죠. 신분이 좋지 않은 이러한 이의민이 원래는 도적질을 하다가 친구들이 아니라 형제들하고 함께 경주 사람인데 경주에서 도둑질하다 잡혀가지고 고문당하는 와중에 형들은 다 죽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힘이 센지 고문을 버텨냅니다. 그래서 야, 너 힘 세다 해서 결국은 이제 군인이 되는 거죠. 군인의 길로 가는데 원체 이렇게 힘이 좋다 보니까 천하장사 만만세 천하장사에서 승승장구하게 되고 결국 아까 말했던 전 임금이었던 의종을 죽인 것 때문에 이제 꼬리표가 계속 붙습니다만 나름대로 더욱더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서 죽죠. 경대승 치하에서는 일단 몸을 낮추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경대승이 직접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무려 13년간 전에 온갖 나쁜 짓과 횡포를 부리게 되는 거죠. 이의민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까지 해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자식 중에서 이지영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비둘기 전서구라고 하죠. 그 비둘기를 이 최충원 형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최충수의 비둘기를 이지영이 훔쳐가게 되는 거죠. 가져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서로 오해라기보다는 불만이 있어가지고 결국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최충수 형제가 이의민과 그의 자식들을 죽이면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자 간에도 나누지 않는 게 권력이라고 했나요? 최충수 형제. 최충원과 최충수 형제는 서로 권력 다툼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됐나? 동생 최충수가 형 몰래 자신의 딸을 태자에게 시집보내서 태자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추진한 걸 알고 나서 최충원이 서로 좀 하지 말아라 이러다가 이제 둘이 싸우게 되는 거지. 싸우게 돼서 개성 시내에서 양측에서 병력들을 1000명씩 동원해 가지고 대대적인 혈투를 벌이고 결국 최충수가 패배하게 되고 최충원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최충원은 나름대로 개혁계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봉사 10조를 올리는 등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나 권력을 더욱더 독점해 가죠. 오늘 안 되겠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 오늘은 여기까지.